살다 보면 억지로 우기는 사람,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는 사람, 목소리만 키우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종종 지치곤 합니다. 하지만 다투지 않고도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은정 상담사입니다. 수많은 분들의 삶을 함께하며 억지와 고집을 대하는 지혜로운 길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억지 부리는 사람과의 말다툼이 왜 피곤한지, 직장에서 고집스러운 상사와 동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 모임에서 끝없는 고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눕니다. 또한 목소리 큰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한마디로 갈등을 줄이는 지혜, 질문으로 상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까지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억지와 다툼 속에서도 내 평화를 지키고 더 품격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작은 숫자 하나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1. 억지 부리는 사람과의 말다툼. 왜 피곤한가? 우리가 살다 보면 억지를 부리는 사람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많습니다. 억지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과 마주할 때마다 느끼는 피곤함, 그 이유는 단순히 말의 충돌 때문만은 아닙니다. 상대의 논리에 맞서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까지 흔들리고 에너지가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김 씨는 회식 자리에서 동료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차이였지만 상대가 점점 억지를 부리자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씨는 내가 왜 이렇게 지쳤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 상대방과 싸운 게 아니라 자신의 평정심을 잃어버린 스스로와 싸운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성내는 말은 불길과 같아 먼저 나를 태우고 그 다음에 남을 태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와 고집에 대응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잃는 것은 사실 상대의 존중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억지 부리는 사람과의 다툼은 유독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억지 주장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에서 나오기에 이성적인 대화로 해결하려 해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응할수록 더 큰 고집으로 돌아오죠. 이럴 때는 내가 이기겠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은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건강한 에너지와 하루의 기분이 갉아먹히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억지 부리는 사람과 말다툼한 뒤 괜히 허탈하고 공허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피곤함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싸움의 본질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억지에 휘말릴수록 나의 평화가 흔들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불필요한 다툼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2. 직장에서 내가 맞다는 상사 동료 대응법. 직장에서는 억지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맞다는 확신에 가득 찬 상사나 동료와 마주할 때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이런 상황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윗사람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후배들에게는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다가 최근 회사로 재취업한 58세 이모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회의 시간마다 상사가 늘 자기 의견이 옳다고 주장했죠. 팀원들의 반대 의견은 번번이 무시되었고 결국 회의는 항상 상사의 일방적인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처음엔 속으로 답답함을 참던 이 씨도 어느 순간 지쳐버렸습니다. 부처님은 어리석은 자와 다투려 하지 말라. 이는 끝없는 늪에 빠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가 억지를 부릴 때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그 늪에 스스로 발을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태도는 상황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조건적인 반박 대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한마디로 상황을 잠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의 기를 죽이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논쟁을 줄여줍니다. 둘째, 질문을 통해 상대가 스스로 다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방법이 우리 팀에 어떤 이익을 줄까요? 처럼 구체적으로 되물으면 상대가 차분히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기겠다는 마음보다 흐름을 바꾸겠다는 지혜입니다. 직장은 함께 일하는 곳이지 승부를 겨루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상사나 동료와의 논쟁에서 끝내 말하지 못한 답답함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 순간을 억지로 꺾으려 하기보다 지혜롭게 흘려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힘을 줍니다.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3. 가족 친척 모임에서 끝없는 고집을 만날 때 명절이나 기념일, 가족과 친척이 함께 모이는 자리는 반가움과 따뜻함이 가득해야 하지만 때로는 끝없는 고집으로 인해 분위기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기 경험을 내세우며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박 여사님은 설날에 늘 겪는 난감한 상황이 있습니다. 친척 한 분이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의견이 나오면 목소리를 높이며 자기 주장만 반복하니 모임의 분위기는 금세 무거워지고 말죠. 박 여사님은 늘 이런 자리가 끝나면 괜히 피곤하다는 말을 내뱉곤 합니다. 부처님은 고집은 자신을 가두는 쇠사슬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집은 상대방만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본인 스스로를 외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고집에 휘말리는 우리 역시 피로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모임은 이기고 지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를 부리는 친척에게 맞서 싸우기보다 잠시 웃으며 넘기거나 화제를 돌리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그 말씀도 의미가 있네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생긴 시장 가보셨어요? 하고 가볍게 주제를 바꾸면 분위기를 다시 편안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더 쉽게 빠질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의 고집을 저 사람의 인생이 담긴 고집이라 바라보면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명절 모임에서 고집스러운 이야기에 마음 상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순간 굳이 설득하려 들기보다 지혜롭게 흘려보내는 것이 나와 가족 모두를 편안하게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의견의 승부가 아니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 논리보다 목소리 큰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논리보다 목소리로 밀어붙이는 사람을 종종 만납니다. 말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기세를 부리면 듣는 사람은 괜히 주눅들고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48세 장 씨는 회의 자리에서 늘 이런 동료 때문에 고생합니다. 상대는 언제나 논리가 부족해도 목소리를 크게 내며 사람들을 압도하려 했습니다.
장 씨는 처음에는 맞서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소리 싸움이 되어버리자 이후로는 늘 피곤한 마음을 안고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부처님은 큰 소리로 이긴 듯 보이나 진정한 승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고 내 생각을 지켜내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차분히 말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큰 소리에 맞서 또 큰 소리를 내면 결국 소음만 커질 뿐입니다. 둘째, 침묵 역시 강력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기세를 부릴수록 조용히 듣는 태도는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을 빼버리기도 합니다. 셋째, 사실과 근거를 짧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도 좋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말은 목소리의 크기보다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목소리 큰 사람 때문에 억울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목소리의 크기는 진실의 크기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진정한 힘은 오히려 조용함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논리보다 목소리가 앞서는 세상에서 휘둘리지 않는 지혜.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차분한 태도에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마디로 빠져나오는 지혜. 삶에서 갈등은 대부분 내가 옳다와 내가 틀렸다라는 대립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단 한마디가 갈등을 무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짧은 말입니다. 부산에 사는 60세 최 씨는 최근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주차 문제를 두고 한 이웃이 억지를 부리며 자기 의견만 고집했습니다. 최 씨는 속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순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놀랍게도 상대방은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고 회의는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최 씨는 내가 이기려고 했으면 오늘 밤잠을 설쳤을 것이라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말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하는 지혜입니다. 억지로 맞서 싸우지 않아도 단순한 동의의 표현만으로 갈등은 금세 힘을 잃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은 무조건 상대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자리에 불필요한 불꽃을 꺼버리는 물 한 바가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상황이 격해질수록 이 한마디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소한 말싸움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하며 한 발짝 물러섰다면 어땠을까요? 마음의 평화는 상대를 꺾을 때가 아니라 지혜롭게 흘려보낼 때 지켜집니다. 짧지만 강력한 이 한마디는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지혜로운 방패가 되어줍니다. 6. 질문으로 되돌려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억지 주장을 펴는 사람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면 그 끝은 대개 상처뿐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접근을 하면 상대가 스스로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질문으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50세 윤 씨는 직장에서 늘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동료 때문에 골치를 썩었습니다. 어느 날 또다시 동료가 무리한 아이디어를 강하게 밀어붙이자 윤 씨는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방법이 우리 프로젝트에 어떤 결과를 줄까요? 그 순간 동료는 잠시 말을 멈추었고 스스로 답을 찾으려 애쓰다 결국 논리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 씨는 그 경험을 통해 질문의 힘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이는 대답보다
질문을 통해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은 공격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상대의 말을 반사해 돌려주어 스스로 비춰보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질문을 활용할 때 중요한 점은 상대를 몰아세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차분한 태도로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주장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요? 혹은 만약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와 같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자신의 말 속 빈틈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억지스러운 주장 앞에서 속으로만 답답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질문으로 되돌려 보세요. 반박하지 않고도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길이 열립니다. 억지와 고집은 힘으로 꺾기 어렵지만 지혜로운 질문은 상대 마음속의 문을 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드럽지만 강한 대응의 힘입니다. 7. 분위기를 전환하며 불필요한 논쟁 줄이기. 대화를 하다 보면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질 조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사소한 의견 차이가 점점 커져서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분위기를 전환하는 지혜입니다. 인천에 사는 54세 정 씨는 오래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늘 반복되는 이야기를 경험합니다. 정치나 사회 문제로 대화가 흘러가면 결국 서로 목소리가 커지고 자칫 서운한 말까지 나오곤 했습니다. 정 씨는 어느 날 대화를 끊지 않고 슬며시 분위기를 바꿔보았습니다. 그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다 같이 여행 가는 건 어떨까? 친구들은 금세 얼굴이 밝아졌고 불필요한 논쟁은 사라졌습니다. 부처님은 불길이 번지려 할 때 물을 부어라, 다툼이 번지려 할 때 웃음을 내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논쟁을 멈추게 하는 힘은 강한 논리가 아니라 따뜻한 분위기 전환입니다. 분위기를 전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벼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일 없으셨어요? 처럼 일상적인 화제를 꺼내면 자연스럽게 갈등이 완화됩니다. 또 하나는 유머입니다. 억지 주장이 오가던 자리에서 가볍게 웃음을 유도하면 긴장이 풀리고 싸움의 불씨가 금세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대화 중 불필요하게 길어진 논쟁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억지로 상대를 이기려 하기보다 대화의 흐름을 다른 쪽으로 돌려보세요. 대화는 결국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유연한 태도로 지켜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길은 언제나 정면 승부가 아니라 슬기로운 전환 속에 숨어 있습니다. 8. 경험 많은 나이일수록 조심해야 할 꼰대 습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지혜로 이어지지 못하면 어느새 꼰대 습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내세워 상대의 말을 가로막거나 무조건 옛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는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전에서 살고 있는 62세 이 씨는 얼마 전 아들과 큰 다툼을 했습니다. 집안 문제를 두고 아들이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지만 이 씨는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건 안 되라며 단호히 잘라냈습니다. 결국 아들은 속상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씨는 뒤늦게 자신의 고집이 불필요한 상처를 남겼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이는 경험을 자랑하지 않고 오늘의 배움을 기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것이 상대를 억누르는 도구가 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내가 다 알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대화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둘째, 과거의 방식을 절대화하는 태도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방법도 달라져야 하는데
옛 경험만을 강조하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셋째, 듣기보다 말하기에 익숙해지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경청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가 너보다 더 살아봤다라는 말로 가족이나 동료의 마음을 닫게 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 순간의 자존심은 잠시지만 관계의 균열은 오래 남습니다. 경험은 가르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공감과 나눔의 지혜로 쓰일 때 빛을 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따뜻한 어른이 되기 위해 우리는 꼰대 습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품격 있는 노년의 길입니다. 살다 보면 억지를 부리는 사람, 목소리로만 이기려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억지와 고집에 어떻게 반응할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되짚어보면 억지 부리는 사람과 다투지 않는 것이 결국 지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의 고집을 만났을 때, 가족 모임에서 친척의 끝없는 주장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정면 승부가 아니라 평화로운 대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참는 이는 강한 자이고 다투지 않는 이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참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툼 속에서도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힘임을 알려줍니다. 짧은 한마디 그럴 수도 있겠네요로 상황을 흘려보내는 것도 차분한 질문으로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도 모두 내 평화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나 분위기를 전환하는 태도, 나이가 들수록 꼰대 습관을 경계하며 따뜻한 어른으로 살아가는 자세는 결국 우리 삶을 더 품격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기는 대화가 아니라 지켜야 할 관계와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억지를 피하고 다툼을 멀리하는 태도는 나와 타인을 동시에 살리는 지혜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억지와 고집을 대할 때 어떤 지혜를 쓰시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고 공감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